지난해 정읍 지역 한 허브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읍시가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진행한 정읍시 감사에서 해당 허브원에 대한 특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부안군이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정부기관이 해마다 전국 지자체를 평가하는데 민선 7기 부안군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 A병원 입원자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남원 2명과 군산 1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치러질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에 현재 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온주현 전 의장이 시의회 파행 등의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물러나 거론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라벤더 허브 농장을 둘러싼 정읍시의 특혜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김남우 아나운서, 네. 당시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정읍시는 특혜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특혜 의혹은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전북도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정읍시에 대한 감사 결과 해당 허브 농장에 대한 정읍시의 특혜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런 주장과는 배치가 되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라벤더 농장을 지나 칠보산 정상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재작년부터 진행된 공사로 인근 주민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내린 비의 영향으로 칠보산 공사 구간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집 근처까지 떠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사방댐이 저렇게 몇 년 만에 저렇게 막혀버리고 그 정도의 할 흙이 내려오는데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저 사방댐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저희 집까지 저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소리인데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게 너무 불안해요. 지금 사는 것도 내년 여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북도는 지난해 정읍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도로 조성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읍시는 당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은 노선이 땅 주인 허락을 받지 못하자 노선을 바꿔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정읍시가 변경된 노선이 적절한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읍시는 실시 설계 심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구두상 전북도 담당자에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북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이쪽으로 낸다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쪽으로 낸 게 그거 아니라는 소리죠. 이것은 뭐 저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서류가 말해주니까. 그리고 이 전문가들 와서 다 평가를 해갖고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좀 경사가 세니까 더 보강을 하는 소리잖아요. 정읍시가 지적받은 사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허브 농장이 산림 경영 계획과 다르게 산지를 이용하는 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또한 조건 충족이 안 된 허브 농장 소유 산지를 불법 전용 산지 임시 등리 대상으로 선정했고 부당하게 보조금까지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는 정읍시에 주의와 훈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해당 허브 농장에 정읍시가 특혜를 줬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특혜가 없다고 주장해온 정읍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특혜가 있었다면 정읍시는 그리고 정읍시장은 헐세 감사를 받았어야 될 겁니다. 특혜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부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허브 농장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밝혀온 정읍시. 하지만 전북도 감사 결과 정읍시가 해당 농장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 내리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의 한 병원 입원자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남원에서 2명, 군산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에선 병원 입원자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광주시 확진자를 접촉한 남원 시민 1명도 감염됐습니다. 군산 의료원과 관련한 확진자의 가족 1명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전북 지역 상용차 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두세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상용차 위기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상용차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019년 전북 상용차 기업 2곳의 생산량은 4만 8천여 대로 5년 전과 비교해 40%가 감소했고 수출 물량은 54%나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치러질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에 현재 6명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준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무소속 2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온주현 전 의장이 시의회 파행 등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 권한이 생긴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부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전국 지자체를 평가하는데 민선 7기 부안군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청 직원 수십 명이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친절 교육입니다. 부안군수의 격려와 당부도 이어집니다. 우리 부안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국민들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내 부모님처럼. 그렇지만 군청에 대한 민원 서비스 평가는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304개 기관의 민원 서비스를 종합평가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안군에 마등급을 매겼습니다.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에는 꼴찌를 겨우 면한 라등급, 2018년도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처리와 민원 만족도, 민원 전략 체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5개 지표 분야가 있어요. 옛날부터 해왔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304개를 다 포함한 17년부터 해왔어요.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최우선 방침으로 세웠던 권군수. 그렇지만 최근 권군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민원인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부안군은 올해도 민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거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 2년 반 동안 바닥권을 맴도는 민원 서비스 평가를 높이기 위해선 다른 기관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도정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H 굴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필두로 전북 지역의 연기금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첫 단추마저 제대로 끼우지 못한 채로 사실상 축소 또는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소식이 들리자 여의도 금융가를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LH 사태 이후 가까스로 유치한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흔들리면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 추가 유치도 삐걱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하는데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주로 못 박은 현행법과 전북의 우호적인 현 정부의 방침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사무소 활성화와 공사화, 자회사 건립 등 속칭 꼼수를 부릴 여지는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제3금융 중심지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 어렵사리 확보한 연기금 관련 금융산업의 주도권 역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요. 지난 21일 서울, 부산 정치권과 여의도 금융업계는 전북 제3금융 중심지와 금융센터 관련 현안을 접한 뒤 역시나라는 조소 섞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여당이 주류인 전북 정치지형 특성상 청와대나 금융위원회의 야당 시절처럼 강력한 요구를 표면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전주 을에서 당선됐던 정운천 의원과 전북 동행을 약속했던 야당 지도부 차원의 역할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전북을 찾아 각 지역별로 당 중진을 동행 의원으로 지정했고 김종인 대표 등도 금융 중심지에 대한 방해를 멈추고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전북 정치권과 도는 이러한 일련의 반응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북 지역 전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가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이번 범행에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B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전 현직 경찰관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지역 학생 가운데 1.3%가량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1.3%가량인 1,100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과 복도, 사이버 공간, 급식실이나 매점 순이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24시간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문을 연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차량 범행과 청소년 보호, 시민의 안전 및 재난 관련 기여 건수가 22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올해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북남원 IC와 청소년 수련관 등의 방범용 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에 전북 남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내외로 예상되고 오후에 점차 그치겠는데요. 기온은 아침에 6도, 한낮 13도로 춥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엔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3도, 한낮 12도로 기온은 큰 차이 없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다소 짙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토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정읍이 6도로 가장 높겠고 임실이 4도 예상되는데요. 다른 지역은 기온이 5도 선에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감기 등 질병 조심하셔야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비슷하겠지만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원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민원이라는 단어, 조선시대에는 백성의 원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민원은 내 원망을 해소해달라는 현대식으로 각색된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매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은 이 원망 어디에 풀어야 할까요?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